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이렇게 있긴 했었는데, 근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단기 반등의 주요 저항대를 다가오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도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MSCI에서 퇴출시킨다 만다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좀 피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조금 뭐 좋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어쨌든 증시도 다시 말아오르고 있고요. 뭐 코스피는 워낙 좋고 미국 증시도 괜찮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도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과열이 될 때 들어올 때는 알트가 엄청나게 잘 나갈 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알트들이 반등을 좀 잘하고 도미너스도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관심의 영역이긴 하죠. 왜냐면 주변에 코인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올라도 뭐 그런가 보다 떨어지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건데 오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왜냐면 주식이 너무 잘 가니까. 근데 이럴 때 오히려 팍팍 올라주면 괜찮은데 문제는 어디에의 문제냐면 내부의 적이에요. 이때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알트부터 만약에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거 진짜 이번에 알트장 올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알트에 레버리지를 치게 돼요. 그러면 또 단기 과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과열을 운전수들은 또 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심해지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그땐 또 알트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럼 또 시장에 자금이 빠지고 이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크립토 내부에 저희같이 그래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떠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마저도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분할 매도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계속 올려도 되는 명분이 생기죠. 왜? 과열이 안 생겼으니까. 개미들이 내려주니까. 그쵸? 그러니까 굳이 개미 털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리는 그 자체로도 개미 털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희망 회로를 돌려도 되는 건 맞습니다만 문제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은 강력한 저항이에요. 왜? 주봉에서 이렇게 모여지는 지점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 번에 가파르게 올라가면 여기를 막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열의 움직임과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를 막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추세선을 결국 깰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2021년 이후에 2022년에 벌어졌던 이 단기 반등 이후에 루나빔 끝으로 하락장이 왔던 그 움직임을 그대로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힘을 좀 모았다가 그 다음에 올려주면 그때는 훨씬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1월에서 한 2월 정도는 힘을 모으는 기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알트들의 반응이 빨라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수익이 나오면 확정 수익을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V자로 올라간다, 혹은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애들처럼 V자로 올라간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도 요 그림이 그려지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요. 왜냐면 뭔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비슷하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거 하나의 가능성만 믿고 계속 팔지도 않고 들고 간다는 건 조금 저는 그렇다,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저항대 슬슬 오니까 꼬리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비트코인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좀 주춤할 구간이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비트가 횡보를 좀 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좀 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심을 할 구간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CME 갭이라는 거를 채우고 가는데 아직 채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또 보시면 1시간 봉을 봤을 때 여기 안 채웠어요. 그리고 2번을 안 채웠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우리가 상승장에 돌입을 할 때요, 이때라든지 아니면 요때죠, 요런 데도 보면은 안 채우고 갈 때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2번 이렇게 연속으로 안 채우고 갈 때가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이 안 채우고 계속 올라가는 강세를 위한 구간인지 그게 아닌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 2번 안 채운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다 채웠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당연히 확률을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근데 물론 이거를 운전수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역이용을 하는 거. 왜냐면 트위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역이용할 수는 있는데 역이용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그런 스탠스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역이용해. 나 그래도 좋아. 왜? 오르니까. 익절하면서 갈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왜냐면 오르면 오를수록 또 새로운 진입가가 또 생겨요. 자리가. 그러니까 뭐 마냥 오르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오르면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힘을 조금 모으긴 했어요. 근데 바로 올라가는 건 조금 그래도 무섭긴 해요. 올라갔다가 팡 맞고 떨어지게 되면 막 7만 대까지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만 정도 부근에서 혹은 뭐 10만 5천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봤던 22년도의 흐름이 전개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뭐 깨주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전부 다 워렌 버핏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이 가우시안 채널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녹색 구간이긴 해요. 근데 이게 빨간색 구간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걸 빨리 힘을 모았다가 올려주는 형태로 가서 가우시안 레벨을 계속 그린 영역으로 지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뷰예요. 여기 갔다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게 가파르게 오르는 것보다는 조금 옆으로 하면서 힘을 모았다가 올라가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더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알트코인이랑 비트코인을 이제 나눈 건데 얘가 올라가면 이제 알트가 강세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골드 크로스가 났고 골드 크로스가 나온 시점에서 알트가 이전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래도 알트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비트가 오를 때 알트가 더 오르는 거랑 비트는 그대로인데 알트가 오르는 거랑은 힘이 달라요. 그렇죠? 비트가 오르면 비트 시총도 올라가고 알트 시총도 올라가니까 전체 시총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돈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비트가 어쨌든 가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차트를 보고 제가 좀 신기했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럴듯해 보인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목적지가 40만 달러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뭐 이 정도? 한 15만에서 한 17만? 많이 올라가면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고래들이 매수 활동을 한 건 맞는데 여기 보면 또 밑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들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튀면은 튀는데 가격이 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매집 신호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좀 지속돼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안 보여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급 대비 구리 가격의 돌파로 비트코인의 상승량이 시작됐는데 일단 이번에도 돌파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긍정적인 시그널은 됐다. 왜? 여기를 어쨌든 지켰고 종가로 주봉상으로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단기 이동 평균선 역시도 뚫고 여기 있는 하락 추세선 역시도 뚫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후에 있을 저 저항들을 어떻게 뚫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리테스트를 할 때 얼마나 잘 버티느냐 이것도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계속 현금 비중 유지하면서 분할 매도 해주면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멤버십 이렇게 있는데 좀 그래도 장님 좋아서 그런가 렌더도 지금 잘 가고 있었잖아요. 렌더 같은 거 얘도 보면 렌더 거래대금 여기 있죠. 렌더 토큰 여기서 잘 올랐어요. 거의 한 2배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장이 안 좋으면 조금 방어적으로 하고 보수적일 때는 보수적으로 하고 또 긍정적일 때는 이렇게 또 픽을 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벌 때 많이 벌고 잃을 때 팍 잃고 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우상향을 해서 나가는 형태가 훨씬 더 지나고 보면은 자산이 늘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만약에 좀 맞다. 근데 좀 무슨 코인이 오를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시황이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안녕.